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드리고 싶은 똑진아쌤입니다. 오늘은 구글 폼 설문 결과를 구글 시트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구글 폼으로 설문 결과를 잘 받으신 다음에 응답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구글 폼에서 제공되는 이 분석 결과 값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그래프로 변환하시고 싶다든지 또는 여기는 지금 통째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좀 학년별로 더 세분화하여서 분석하시고 싶다든지 좀 더 요구사항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걸 시트에서 보기를 한 다음에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시트에서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결과 응답 값이 나오고요. 저는 이 중에서 좀 필요한 값만 따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복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사본을 만들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제가 이제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마음껏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도 사본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타임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 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숨기거나 삭제하거나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학년별로 막 섞여 있는데요. 저는 4, 5, 6학년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서 3개 학년을 좀 보기 좋게 색깔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 전체 셀을 다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학년만 색깔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그러면 A열 여기 알파벳을 클릭한 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조건부 서식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4학년일 경우 4학년이라는 텍스트를 포함하는 경우라는 뜻입니다. 4학년이라고 텍스트에 포함값을 주고 4학년 노란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자, 그리고 똑같이 5학년도 텍스트에 포함을 해서 5학년이라는 텍스트가 나올 때는 초록색, 이거는 그대로 초록색으로 가죠. 마지막 6학년이라는 텍스트가 포함될 때는 파란색이 되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적용한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학년별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보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엔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A열을 쭉 누르신 다음에 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시트 정렬이라는 글씨가 보이세요? 오름차순이라고 함은 높은 숫자로 점점 되도록 한다. 즉 4, 5, 6으로 정렬한다. 내림차순은 이제 내려가게 6, 5, 4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정렬한다는 뜻이죠. 저는 점점 커지게 4, 5, 6으로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년별로 이 값들을 한번 좀 통계를 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부 시간 우리 4학년과 5학년과 6학년의 공부 시간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을 경우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학년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학년을 적어보고요. 설문 내용은 좀 제가 보니까 이 2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셀 병합을 해서 여기 설문 내용이라고 하고요. 왜 2칸이 필요하냐? 여기에 이제 제가 공부한 평균 공부 시간이라는 말을 적은 다음에 여기 이제 공부 시간을 적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문항을 줬길래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한번 원본을 확인해 볼게요. 자,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요. 그럼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여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교 수업 시간에 따로 공부하지 않거나 1시간 이하. 말이 너무 기네요. 되게 좀 줄이면 좋을 텐데. 자, 어쨌든 칸 좀만 늘릴게요. 1시간 이하. 그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그 다음에 3시간에서 4시간. 그 다음에 4시간 이상. 자, 이렇게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좀 보기 좋게 한번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제일 상단의 이 부분은 좀 가운데 정렬을 하면 보기 좋을 것 같고요. 볼드를 해서 좀 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셀 채우기를 해서 색깔도 좀 줘볼게요.
선생님들께서 뭐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보라색으로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설문 내용이 해당하는 것도 역시 볼드로 줘볼게요. 여기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평균 공부 시간, 그 다음에 고민, 약간 띄우고 현재 고민. 자, 고민은 제가 어떤 또 질문을 줬는지 보니까 이렇게 1, 2, 3, 4, 5가지 고민 예시를 줬네요. 성적, 친구, 나의 성격, 외모나 키, 부모님.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네, 연습용에 넣어야 되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현재 고민, 아까 성적, 두 번째 친구 관계, 나의 성격. 여기에 나오는 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야지 나중에 카운트 이프스 통계를 함수를 적용했을 때 잘 나옵니다. 외모나 키, 부모님과의 관계. 그럼 이제 학년별로 좀 어떤 고민이 많은지도 볼 수가 있겠죠. 또 제가 뭘 가져왔냐면 이제 교육 목표 달성도. 이거는 이제 아마 학교의 교육과정 부장님들께서 아마 만족도 점수를 내실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몇 학년에서 좀 만족도가 높은지를 또 확인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매우 그렇다, 뭐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교육 목표 달성도를 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전 또 인성 동목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기르고 싶은 인성 동목을 알면 학년별로 좀 테마가 있는 인성 주간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역시 원본을 한번 봐서 몇 가지 인성 동목을 줬는지 볼게요. 그래서 와, 둘, 셋, 넷, 다 이거 8가지 인성 동목이 예시를 줬네요. 여기에다가 8가지를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소통,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또 뭐 있더라? 배려, 협동. 이렇게 8개인 것 같아요. 배려, 협동. 자, 그러면 여기도 뭐 기왕이면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4학년부터 5학년 주고 싶은데 학년이 여기 안 보이니까 뭐 계속 움직여서 좀 불편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 학년만 있는 A열을 열작업 더보기에서 A열까지 고정을 하면 제가 아무리 스크롤을 옮겨도 학년은 이제 계속 보이게 되니까, 뭐 성적, 과목별로 성적 보실 때도 이렇게 열 고정하는 방법을 쓰시면 편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학년별로 count ifs라는 개수를 세는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s. count if와 count ifs의 차이점은, count ifs는 뭐 기준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범위 조건 순서대로만 나열을 쭉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count if보다는 그냥 count ifs가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학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2행부터 94행까지네요.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F4를 눌러서 참조값을 넣을 거예요. 상단에, 키보드 상단에 F4를 눌러주시면, 한 번만 누르면 전체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열과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행이 전체에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저희는 아까 2행부터 94행까지가 4학년이었죠. 그런데 이 열 값은 계속 옆으로 가면서 변해야 제가 설문 내용에 따라서 함수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2와 94 앞에만 절대 참조가 되도록 한번 혼합 참조로 F4를 한 번 더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 앞에만 참조가 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혼합 참조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계속 반복하면서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쉼표를 하면 이제 범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여기 이제 조건을 넣는 거예요. 제가 다시 화면 축소를 해서, 자, 여기 이제 어떤 텍스트의 개수를 셀 거냐. 아까 요거 첫 번째, 학교 외에 따로 공부하지 않거나 1시간이야. 요거를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줘볼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밑에까지 자동 완성이 된다. 일단 체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4학년에
공부를 따로 하지 않은 학생 8명 밖에 없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공부한 학생이 가장 많네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아까 4학년 전체의 값을 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쭈르르르 끝까지 다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0으로 되어 있는 건 지워주고요. 헷갈리니까. 자, 그럼 4학년의 전체 통계값이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바로 함수가 적용됐는지 셀을 클릭해서 보면 아까 저희가 혼합참조로 줬던 2에서 94는 바뀌지가 않고 대신에 이 지금 제가 그 다음 조건으로 준 이 숫자만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4학년의 통계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5학년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끝난 여기부터 198번까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아까 F4를 눌러서 어디에다가 절대 참조를 한다고 했죠? 네, 숫자에만 95행에서 198행까지가 5학년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쉼표를 해서 어떤 텍스트 개수를 셀 거냐를 이제 좀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똑같이 여기 첫 번째부터 닫아주면 자, 역시 자동 수식이 완성이 되고요. 쭉 내려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5학년은 그래도 4학년보다는 여기 3시간에서 4시간 공부하는 학생이 좀 많고 성적을 고민하는 학생도 좀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교육목표 달성도도 4학년보다는 5학년에서 좀 매우 그렇다가 좀 숫자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거는 퍼센트를 또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응답자 수가 다르면 퍼센트로는 4학년이 더 매우 그렇다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일단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먼저 삽입, 차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열 차트로도 볼 수 있고 옆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계열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섬세하게 원하시는 설정 값을 차트에 반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글 폼 설문 결과를 구글 시트에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